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선거일은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특수 형태 노동자의 투표권은 좀처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 33곳 중 18곳만 선거일 휴무를 결정했는데요. 정상 근무를 하는 현장 14곳은 사전 투표 독려, 오전 투표 후 오후 작업 등의 방식으로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3교대로 운영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들 역시 선거일이 근무일과 겹치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요.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선거 당일 근무를 이어가는 업종이지만 그나마 올해는 쿠팡과 주요 택배업체들이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선거일에는 관외 투표도 불가능한 만큼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무더위가 한층 다가온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을 담보할 정부 규칙 시행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사업장 내 온도계 비치, 냉방시설 설치 등 의무 조항을 담은 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0분 휴식 의무 기준이 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겁니다. 결국 관련 규칙안은 폐기됐고 기타 안전조치 조항들도 시행이 유보됐는데요.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사업장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시켜 행정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요. 노동계는 즉각 규계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며 반발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지하철 열차 화재가 지난해 12건, 올해도 벌써 6건이나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화재 대응과 대피 요령 숙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하철 차량 안에서 불이 나면 먼저 비상 통화 장치를 들고 객실 상황을 기관사와 관제실에 전달해야 하고요. 그다음 노약자석과 장애인석 옆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합니다. 출입문이 닫힌 경우 출입문 옆 좌석 하단이나 상단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 개폐 장치로 문을 신속히 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창문을 깨서 탈출해야 하고요.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숙인 채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지난달 계란 특란 39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달 전인 3월보다 10% 올랐는데요. 문제는 올해 국내에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강하지 않았고 사료값도 내려 가격 상승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대한산란계협회가 3월부터 최근까지 기준 가격을 30%가량 올려 산지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고요. 산란계협회는 오는 9월부터 사용 면적 기준이 확대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9월부터 농장에 새로 들어오는 산량계부터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계란 가격의 상승으로 계란을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연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77호로 지정된 춘천 7층 석탑에서 빨간색 X 표시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낙서는 모두 5개로 석탑 기단도 3곳과 보물 표지석 2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 밤 9시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이 낙서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복구에는 약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훼손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CCTV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